며칠 전 코스피가 하루에 8% 넘게 빠졌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지면서 다들 겁에 질렸지. 이제 상승장은 끝났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왔어. 그런데 바로 그때 정반대 얘기가 나왔어.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말이야, 코스피 목표치를 확 올려버린 거야. 기존 9천에서 무려 12,000으로. 지금 지수에서 30% 넘게 더 오른다는 거지. 폭락 공포가 한창인데 대체 무슨 근거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이야. 골드만이 하반기 상승장에 베팅한 진짜 이유. 그 정체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줄게. 이 세 가지만 알면 하반기 시장이 보여. 그러니까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 중간에 끄면 제일 중요한 걸 놓쳐. 그리고 하나 더 예고할게. 상승장이라고 다 돈 버는 게 아니야. 오히려 상승장에서 개미가 지는 이유가 따로 있어. 그 실수가 뭔지도 뒤에서 짚어줄게. 미리 말하지만 오늘은 종목 추천이 아니야. 시장이 어디로 향하는지 그 구조를 읽는 거야. 예측이 아니라 근거와 시나리오를 보는 거지. 자, 그럼 골드만의 첫 번째 근거부터 보자. 왜 지금이 상승장이라는 걸까?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숫자를 다시 볼게. 코스피 목표를 9천에서 12,000으로 올렸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에선 11,600까지 봐. 이게 그냥 던진 숫자가 아니야. 한국 기업들이 벌어들일 돈이 근거야. 2026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이 무려 900조 원에 달해. 순이익만 따져도 700조 원대야. 역대급 이익을 벌어들이는 사이클이란 거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주가는 결국 따라가. 그게 상승장의 가장 기본 원리야. 골드만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 2026년 말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달러로 5조 달러를 넘긴다는 거야. 그럼 한국 증시가 글로벌 톱 5에 든다는 거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는 그림이야. 근데 여기서 궁금하지. 대체 뭐가 이익을 만드는 거냐고. 골드만이 꼽은 엔진은 크게 3개야. 첫째는 반도체, 둘째는 금리, 셋째는 글로벌 자금이야. 이 셋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하나씩 뜯어보면 왜 상승에 베팅하는지 보여.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열어보자. 가장 강력한 엔진 반도체야. 사실 지금 코스피는 반도체가 다 하고 있어. 이게 축복이자 함정이기도 해. 왜 반도체가 상승장의 심장일까? 지금 전 세계가 AI에 미쳐있잖아. 그 AI를 돌리는 핵심이 메모리 반도체야. 특히 고성능 메모리, 바로 HBM. 이걸 만드는 회사가 세계에 몇 없어. 그중 최상위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어. 그러니 돈이 한국 반도체로 쏟아져 들어와.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 두 회사의 호황 사이클이 길어질 거란 전망이야. 그래서 코스피 이 900조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와.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가 하나 있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코스피 전체 예상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2%야. 두 회사가 시장 이익의 4분의 3을 번다는 거지. 이게 왜 축복이자 함정이냐면 이 둘이 잘 가면 지수는 무조건 올라. 근데 이 둘이 흔들리면 지수도 같이 무너져. 며칠 전 서킷 브레이커도 그래서 터진 거야. 반도체 고점 우려가 나오자 지수가 폭락했지. 즉 상승장의 심장이 반도체인 동시에 가장 큰 변동성의 진원지도 반도체인 거야. 골드만이 상승에 무게를 두는 건 이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안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야. AI 투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 뒤에서 그 근거를 숫자로 또 보여줄게. 다만 개미가 기억할 게 하나 있어. 지수가 오른다고 내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야. 소수 반도체로만 돈이 몰리는 양극화 장이거든. 이건 정말 중요해서 뒤에서 다시 짚을게. 일단 첫 번째 엔진, 반도체는 강하게 돌고 있어. 이익도 수요도 글로벌 자금도 여기 몰려. 그래서 골드만이 지수 상단을 크게 연 거야. 근데 반도체 하나만으론 부족해. 두 번째 엔진이 같이 돌아야 상승장이 완성돼. 그게 바로 금리야. 금리가 왜 상승장의 엔진일까? 아주 쉽게 비유해줄게. 금리는 주식에 작용하는 중력 같은 거야. 금리가 높으면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그 중력이 약해져. 그럼 주가가 위로 뜨기 쉬워지지. 갈 곳 없는 돈이 주식으로 오거든. 예금 이자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주식을 찾아. 그래서 금리 방향이 상승장의 핵심 변수야. 지금 시장이 뭘 기대하냐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야.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신호가 나오면 연준은 금리를 한 번 이상 내릴 여지가 생겨. 그 기대가 지수를 밀어올리는 거지. 골드만이 1만 피를 말한데도 이 기대가 깔려있어. 근데 여기엔 반대 목소리도 있어. 미국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거든. 물가가 다시 튀고 고용이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금리는 상승장의 엔진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기도 해. 이 부분은 매달 나오는 지표를 봐야 해. 물가와 고용, 이 두 개가 핵심이야. 이게 좋게 나오면 상승에 힘이 실리고 나쁘게 나오면 변동성이 커져. 그러니 뉴스에 금리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냥 흘리지 말고 챙겨봐. 그게 하반기 내 계좌의 방향을 정하니까. 자, 두 번째 엔진 금리까지 봤어. 반도체가 이익을 만들고 금리가 그 이익에 날개를 달아주는 구조야. 근데 아직 세 번째 엔진이 남았어. 세 번째 엔진은 돈의 흐름, 글로벌 자금이야.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사주는 돈이 없으면 주가는 안 올라. 근데 지금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고 있어. 미국 빅테크들을 보면 감히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네 회사가 올해 쓰겠다는 투자금이 무려 7천억 달러가 넘어. 작년보다 77%나 늘어난 규모지. 이 돈이 대부분 AI 인프라로 가. 그럼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반도체, 즉 한국 기업들한테도 낙수가 오는 거야. 미국 증시도 그래서 계속 강해. S&P 500이 올해만 벌써 7% 넘게 올랐어. 월가는 하반기에도 상승이 이어진다고 봐. 미국이 오르면 국장도 같이 힘을 받아. 외국인 자금이 한국으로도 들어오거든. 특히 하이닉스 같은 대장주가 미국에 상장하면서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길도 열렸어. 정리하면 돈은 지금 넘치고 있어.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이 정해져 있지. AI와 반도체, 그리고 그 주변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다 먹었잖아. 이제 그 주도권이 조금씩 넓어진다는 거야. 산업재, 헬스케어, 소재, 중소형주로, 심지어 전력 같은 인프라로도 번져. 상승장의 무대가 넓어지는 거지. 이게 하반기의 진짜 관전 포인트야. 반도체만 보던 눈을 넓혀야 할 때인 거지. 자, 세 엔진을 다 봤어. 반도체, 금리, 글로벌 자금. 여기까지 들으면 상승장이 확실해 보이지. 근데 잠깐, 그럼 왜 며칠 전엔 폭락했을까? 이게 바로 상승장의 진짜 얼굴이야. 올라가는 길이 직선이 아니라는 거지.
첫 번째 리스크는 아까 말한 쏠림이야.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장 이익의 72%잖아. 이 둘이 기침만 해도 지수가 감기 걸려. 그래서 반도체 조정 한 번에 서킷 브레이커가 터진 거야. 두 번째 리스크는 금리야. 아까 말했듯 금리 인하가 안 되면 상승장 시나리오에 금이 가. 세 번째 리스크는 변동성 그 자체야. 상승장일수록 중간에 급락이 자주 와.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물량도 많거든. 그래서 하루에 지수가 지옥과 천당을 오가. 며칠 전 코스피가 딱 그랬지. 장중에 4% 올랐다가 다시 반납했어. 이런 변동성을 못 버티면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어.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 왜 상승에 무게를 둘까?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 리스크는 늘 있지만 이익은 실제로 늘고 있거든. 폭락은 심리가 만들고 상승은 실적이 만들어. 그래서 길게 보면 실적이 이긴다는 게 골드만의 논리야. 물론 이건 예측이지 확정이 아니야. 시나리오는 언제든 틀어질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단정하지 않아. 대신 조건과 체크포인트를 보는 거야. 상승 조건이 유지되는지 하나씩 확인하는 거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 상승장에서 개미가 지는 이유야. 아까 예고했던 그 실수 기억나지? 분명 상승장인데 개미만 돈을 잃는 경우. 왜 그럴까? 첫 번째, 지수만 보고 안심하는 거야. 코스피 올랐네 하고 내 종목을 방치해. 근데 양극화장이라 내 종목은 소외돼 있어. 지수가 아니라 내 종목의 이유를 봐야 해. 두 번째, 급락에 겁먹고 던지는 거야. 상승장의 중간 급락은 늘 오는 건데 그걸 못 버티고 저점에 팔아버려. 며칠 전 반등장에서 개미가 딱 그랬어. 외국인과 기관은 담는데 개미만 팔았지. 세 번째,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거야. 남들 다 벌었다는 종목에 꼭대기에서 올라타. 그리고 다음 조정에서 크게 물려. 이 세 실수의 공통점이 뭘까? 전부 감정에서 나온다는 거야. 조바심, 공포, 그리고 뒤늦은 욕심. 상승장은 오히려 이 감정을 더 자극해. 남들 버는 게 다 보이니까. 그래서 상승장일수록 원칙이 필요해. 첫째, 지수 말고 내 종목의 이유를 봐. 둘째, 중간 급락은 상승장의 일부로 받아들여. 셋째, 추격 대신 분할로 대응해. 이 세 가지가 상승장의 안전벨트야. 상승장이라고 벨트를 풀면 사고가 나. 오히려 오를 때 더 단단히 매야 해. 그래야 하반기 상승장의 과실을 챙기지. 남이 벌 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이 장에서 가장 어려운 능력이야. 그리고 그게 진짜 실력이기도 해.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줄게. 골드만이 코스피만 2천을 부른 이유. 세 개의 엔진으로 정리돼. 첫째,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이익이 폭발한다. 둘째, 하반기 금리 인하가 그 이익에 날개를 단다. 셋째, 넘치는 글로벌 자금이 시장으로 흐른다. 이 셋이 같이 돌면 상승장이 이어져. 반대로 하나가 꺼지면 변동성이 커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체크 포인트를 보면 돼. 하나, 반도체 실적과 HBM 수요. 둘, 매달 나오는 물가와 금리 신호. 셋, 외국인과 글로벌 자금의 방향. 이 세 개만 챙겨도 하반기 시장이 보여. 그리고 주도주가 반도체에서 넓어지는지도 봐. 산업재, 헬스케어, 전력으로 번지면 상승장이 더 건강해진다는 신호야.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추천이 아니야. 특정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시장의 구조와 방향을 읽는 정보일 뿐이야. 최종 판단과 책임은 늘 본인에게 있어. 상승장이라고 방심하지도, 폭락이라고 겁먹지도 마. 근거와 체크 포인트로 담담하게 보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자. 우리 개미들 다 같이 부자 되자.